석유화학 쪽은 중동에서 쏟아져 나올 물량으로 하락할 우려와 반도체 쪽도 철강처럼 중국에서 덤핑이 시작될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는데, 최악의 시기를 보내는 건설 쪽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DLNC 등이 소형원자로 건설 수주에서 새 희망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미국 주식의 종착지 다우존스 30은 주가를 100에서 300달러 사이 유지를 얘기하기에 S&P 500 종목은 보통 한 주가 비싸지면 주식 분할을 진행하는 흐름인데, 이번 메타도 주당 500달러를 찍으며 엔비디아와 같이 주식 분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 미국 증시는 47로 상승, 코인은 70으로 하락. 유럽, 내달부터 중국 전기차의 최고 48% 관세 폭탄. 유럽연합이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였습니다. 내달부터 임시조처 성격으로 상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 11월 이후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되는 것인데, 기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던 10% 관세에서 조사에 협조를 잘한 기업별로 17.4%에서 38.1%까지 관세를 추가하는 해당 법안은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당초 예상했던 25에서 30% 수준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관세가 지정되었다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중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전기차에 15% 관세를 적용 중에 있다 전하였습니다. 2. 러시아 핵 잠수함 쿠바로 90년대 이전 냉전 2.0 신규 극초음속 미사일이 탑재된 러시아의 군함이 쿠바로 향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자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승인해준 데 따른 맞대응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쿠바는 90년 전까지 친소련이다가 소련이 무너진 후 위치적 이점으로 미국이 손을 내밀며 가까워졌었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 경제가 무너지고 에너지 부족으로 수백만 명이 매일 12시간의 정전을 겪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 러시아의 에너지 지원 등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해 친러로 변모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빌레오 그란데 정부학 교수는 우리는 1990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냉전 2.0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근처에 있어 중요한 군사적 위치에 있는 쿠바가 다시 한번 적대적 진영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영국, 프랑스, 극우 성장에 조기 총선 칼 빼들다. 세계 40여 국가가 대선 총선 등을 치르는 슈퍼선거의 해인 올해, 당초 계획에 없던 프랑스와 영국이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하며 빅이벤트 2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서유럽을 대표하는 양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40대 젊은 지도자들이 밀리던 정치를 잡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인데, 유럽의회 선거에서 야당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발언이 득세하는 상황이 펼쳐지며 급해진 것으로, 중도 우파 성향의 르네상스당을 이끄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불법 이주자 대처 문제로 6월 30일 날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 결과를 내기로 한 것으로, 프랑스는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가 섞인 이원 집정부제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기는 당이 총리를 맡기에 좌우 양극단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집권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극우 르펜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 실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우 RN 36%, 좌파 연합 25%, 르네상스 18%로 집권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또한 7월 4일 깜짝 조기 총선 발표를 하며 선거 모드에 돌입하였는데, 현재 영국의 집권당인 보수당은 23%의 지지율인데 반해 제1야당 노동당은 44% 지지율로 2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보수당의 지지율 하락에는 영국의 낮은 성장률과 물가급 등 의료 시스템 개혁 실패, 이민자급증 등의 사회 문제들을 대처하지 못했고, 무리한 이웃탈퇴 등 14년간 장기 집권해온 보수당의 심판론 여론이 일며 하락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지지율이 높아지며 유력한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영국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과격한 좌파 성향 정책 대신 국가 정상화라는 중도에 가까운 상식적 공약을 내세우며, 증세는 하겠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지출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국경안보본부 신설로 불법 이민을 막겠다고 밝히며, 돈뿌리기라고 비난받는 과도한 복지, 이주민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은 멀리해 실용적이고 실력있는 진보당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전하였습니다. 4. 삼성전자 원스톱 AI 파운드리 차별화로 승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계에서 치열한 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강점을 극대화하는 파운드리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맞춤형 칩 수요에 대응해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등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오직 파운드리만 하는 업계 선두대만 TSMC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인데, AI 칩 생산을 위한 원스톱 턴키 일괄 서비스를 2027년에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노 경쟁에서 삼성전자는 25년 2나노, 27년 1.4나노 양산 계획을 재확인하였고, TSMC는 25년 2나노, 26년 1.6나노, 27년 1.4나노를 제시하며 1나노대 진입 시기를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양사 간 파운드리 캐파 차이도 3배 이상으로 예상되며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속 삼성전자의 계획은 나노 경쟁이 아닌 턴키 경쟁으로 바뀐 것 같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현재 핀팻 트랜지스터 구조가 아닌 GAA 구조 공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TSMC는 2나노 공정부터 GAA 공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 GAA 공정으로 양산 경험을 시작하고 있어 초미세 나노 공정으로 갈수록 기술력과 경험은 삼성전자가 앞설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미국 CPI 둔화로 증시 최고가 달성.
소비자물가 지수인 CPI와 근원 CPI가 모두 하락하고 특히 근원 CPI는 3년 내 최저치를 찍으며 미 증시가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물가 구성 요소에서는 곧 빠질 거라 예상되는 주거와 그 밖의 의료, 중고차, 교육비용 등이 올랐지만 대부분의 요소들과 특히 에너지, 유가 등이 빠지며 파월도 환호하는 지표를 나타내었는데 이후 발표된 FOMC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3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이 발표되며 다시 시장이 출렁했지만 다행히 파월이 기자와 대화한 내용들에서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며 결국 채권과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점도표를 찍은 연준 19명 중 4명이 금리 인하 없다, 7명은 1회 인하를, 8명은 2회 인하를 외쳤고 점도표 관련 금리 인하 1회로 충격이 일어난 것의 질문엔 15명이나 인하 쪽을 보고 있어 1회나 2회나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물가나 노동지표에 따라 1회 인하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한 두 가지 목표 중 하나인 PCE 근원 소비지수 연말 예상치를 2.6%에서 2.8%로 올리며 잡히는 게 느려지는 근원 소비의 금리 인하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느낌도 주었는데 기자들의 답변에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뿐이라고 안심을 주는 듯한 발언도 해주었습니다. 금리 인하 한 번에 물가는 잡힌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엔 데이터를 계속 봐야 하고 특히 잡히지 않는 노동시장을 봐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연달아 좋은 물가 수치가 떴다는 언급과 노동도 나름 잡혀가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 금리 정책이면 충분하다고 봐 데이터에 맞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 주택 문제 등에는 금리가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은행 시스템이 안정적이다며 선을 그었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항상 이번 물가는 너무 좋았고 금리 인하에 있어 고용의 냉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재차 언급하였는데 시장에서는 9월 인하를 관건으로 보며 연내 이번 인하 베팅이 66.2%라고 전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잡혀가는 것은 당연하게 보고 있으며 고용이 잡히냐 안 잡히느냐 싸움으로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물가가 튀거나 고용이 안 잡히는 것 혹은 미채권이 안 팔리는 위험론 등 불안 심리가 잡혀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채권 투자도 고민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중국 CPI가 0.3% 상승으로 4달 연속 상승했지만 계속된 기대치 미달과 역대 청년 실업률로 디플레 우려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 AI 반도체 기술 추가 규제 강화 움직임과 중국 전기차 100% 관세를 넘어 금지 법안까지 발의 중에 있는데 유럽은 노르웨이가 이번 중국 전기차 관세 확대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11월에 투표로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 쪽은 중동에서 쏟아져 나올 물량으로 하락할 우려와 반도체 쪽도 철강처럼 중국에서 덤핑이 시작될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는데 최악의 시기를 보내는 건설 쪽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DLNC 등이 소형원자로 건설 수주에서 새 희망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미국 주식의 종착지 다우존스 30은 주가를 100에서 300달러 사이 유지를 얘기하기에 S&P 500 종목은 보통 한 주가 비싸지면 주식 분할을 진행하는 흐름인데 이번 메타도 주당 500달러를 찍으며 엔비디아와 같이 주식 분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